사진이 나왔습니다. SBS 검찰 검찰의 문제점 얘기하느라고 국회의원님들을 뭐라고 비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422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내란 세력, 이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의 모습을 보이고 내란 청산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내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방해하지 마십시오. 옳습니다. 내란 세력이니까 안 보이죠. 무슨 내란 세력을 이렇게 내란 함부로 세력 말씀하세요?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이 내란 세력이지. 의원님 무슨 하는 옹호를 시간입니다. 합니까? 내란 옹호하고 있잖아요. 방해하지 마세요. 옹호를 합니까?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예의가 없어요. 있잖아요. 하는 시간에 끼어들고 그러세요. 네,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아, 옛날 민주당 있을 때는 얼마나 민주적이더니 저기 전혀 있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 민주당이 옛날에 민주당이 아니에요. 박정환님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셨어요. 위원장은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가 제 역할도 못하고 법사위원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지금 78년 된 검찰 역사 이래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 사건에 있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 하는 것이 지금 다 확인된 상황인데 이렇게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사진행 발언 몇 명 지금 하는 거 듣자고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7,800억 이제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 수중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정진상 똑같은 구조로 공판 진행 중인 뇌물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진행되겠죠. 그리고 재판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특경법 배임 적용할 수 없겠죠. 그런 것 다 고려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총대 메고 그렇게 지금 진행된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국회 역할이 필요할 때 직무유기한 게 바로 법사위 추미애위원장입니다. 반성하십시오. 네, 위원장에 대해서 제정신이냐 이런 말을 상습적으로 하시는데요. 네, 나가도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나경원 의원 등이 국회법 제52조 3호에 따라서 개회 요구를 해서 위원장은 어제 간사를 통해서 안건 또 의사 일정 방식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정중하게 드렸는데 협의를 거부한 쪽은 바로 국민의힘 쪽입니다. 증인을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억지를 부리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회의의 안건과 회의의 진행 방식 등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안건은 미정의 상태입니다. 아니 여기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개의 요구에 안건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발언을 하세요. 본인 발언 때 발언하세요. 본인 마이크 잡고 있다. 자,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할 때마다 제정신이냐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든가 위원장 발언을 방해하고 개입하고 끼어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일정 발언도 기회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눈꽃만큼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슨 회의를 바라시는 겁니까?
나경원 위원님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 146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의 모욕한 발언 한 적 없어요, 나경원 어떤 부분이 의원님은. 모욕적입니까? 무슨 모욕적 발언 했다는 말씀 겁니까? 좀 해주세요. 어떤 표현이 그렇게 모욕적이었습니까? 중례 법사위원장의 국회법 제 운영 자체가 147조 국회법 위반이에요. 네. 발언방해 금지에 따라서 제가 다른 거를 드리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은 마음대로 하시지 말고. 자, 송석준 의원님. 예, 이번에 이게 대장동 사건이 아주 잘된 판결이라고, 예, 그리고 우리 성호 장관 이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또 검찰의 메시지 완전히 이런 개입까지 해가면서 이 사건이 항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당시 시장 시절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재명 시장 당시 뭐라 그랬냐? 대장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소위 남는 게 없는 위험한 사업이라 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7,800억 가까운 그런 이익이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결과 이게 사후적으로 나타난 거죠. 분명히 엄청난 특혜 이익이 발생했고 그것을 국가가 환수하려고 다 지금 벌써 조사해놓은 사안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번에 항소를 포기함으로 해서 이제는 범죄자들에게 도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시에 시장으로서의 권한, 다시 말해서 사업 허가권, 그리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용도 변경이라든가 또 수익계약, 각종 이익의 특혜를 시장의 권한을 그대로 준 겁니다. 그게 성남의 뜰이라는 SPC를 세워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그 사후의 모든 상황을 알고서 이재명 당시 그 도지사 지난번 2021년 국감 때 뭐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대장 사건의 본질은 돈 받은 자 범인, 장물 나는 자 도둑. 벌써 결론을 내렸어요, 본인은. 자, 50억 클럽에 가입한 이 사람들이 돈 받아서 이 사람들이 범인이다. 권리 책임 넘기고 장물 나는 자, 바로 실무자들, 유동규 등을 비롯한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이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몰아세웠어요. 자신있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미 철저하게 기획된 범죄이고 그 중심에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거기에 수뇌부의 핵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알죠? 자, 대장동 사건은 특혜 비리 개발 사건이고 7,800억 가까운 특혜이익이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거를 공무원 범죄가 검찰 수사, 치밀한 범죄 과학 기획 수사에 의해서 기획범죄의 전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자들 이미 실형이 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국민들로 돌아갈 돈 7,800억을 검찰이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왜 항소를 포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7,800억 국민들의 돌아올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주는 이거는 복구 아닙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현안질의를 하자고 회의를 소집 요청했더니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에 와야 될 검찰 관계자들은 굳이 미리 알릴 필요도 없어요. 다 우리 그 정부 관계자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연락하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개인적으로 접촉해보면 다 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그 사람들 안 부르고 우리끼리 이렇게 맹탕 현안질의 하자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그거에 대해서 있었네. 우리 저 추미애 경기는 위원장님은 중앙지검장이랑 개인적 접촉하고 정말 이거 있었네.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아주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있었어, 검사들이랑. 관련된 접촉을 해, 즉각 접촉을 그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나온다고. 접촉을 했으면 우리 그 검찰 얘기하잖아요. 접촉하면 다 온다고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네, 이거는 대한민국 우리 사진 좀 말아주십시오. 헌법 법치주의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접촉했어. 지극히 부당하고 전례가 없는 검찰의 뭐야, 어떤 검사를 그렇게 밤에 분명히 하는 1심 거예요, 혹시? 판결이 검찰이 요구한 대로 제대로 의원님, 단죄가 되지 얘기하고 않았고 계세요. 검찰의 제가 범죄 말하겠습니다. 수익을 갖다가 석준 의원님.
다른 다시 시간에 일을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성석준 의원님 이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대로된 혈안. 네, 그만하세요. 즉석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건을 성석준 의원님 놔둬주세요. 다른 올려주세요. 시간이 한참 전에 종료됐어요. 네. 무죄에 대해서 예가 없다고 하는데 장동혁 의원이 보니까 이번에 올해 1월 21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검찰이 부응했는데 무죄 났어요. 검찰이 항소 포기했네요. 뭐야? 장동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 의원들은 저부터 조용하십시오. 국민의 장동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왜 합니까? 기소에 재판하는 건 왜 1분 합니까? 나눠드리세요. 아니 뭐예요? 아 중요한 일이잖아요. 계속 방해해서 발언을 방해하지 제가 발언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의원한테 왜 1분을 더 줘요? 대장동 출신 변호인 아닙니다. 대장동 사실관계가 사건 다릅니다. 변호인 출신한테 왜 1분 더 줘요? 대장동하고 관련 없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00만 원 구형됐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사안에서 입 다무십시오.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저한테 의사진행 예, 발언을 주십시오. 저 의원님 장관의 출석도 요구하셨기 때문에 페이크 내지 마시고. 현안에 진행에 관한 저 발언 안 의사진행 했습니다.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실은 사실과 달라요. 소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나타내자고요. 내 혼자 발언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아니, 박수영도 항소를 포기했네. 뭐 됩니까 이게? 자 우리 저 나경원 의원 박수영 왜 항소를 안 해? 검사들한테 검사들 불러서 물어봐야 돼요. 그만 박수영을 왜 항소를 안 해? 왜 장동혁도 항소를 안 하고 박수영도 왜 항소를 안 해? 나는 1심, 2심, 3심 재판 다 박수영도 받았는데 항소라고 따지세요. 조수진도 항소하겠죠. 조수진도. 박수영 항소라고 박수영도 왜 따져주세요. 항소를 안 해? 박수영도 항소를 안 했구만. 김남배를 12년 구형했는데 8년 때렸네. 당연히 항소. 이 사람아 여기 항소 기준 예규가 있다니까. 항소사항이지. 대검 예규가 있다니까. 자 그거 그러면 좀 해. 직접 발표하고 책임질 거요? 여기 대검 예규가 있잖아. 그거 범죄자들한테 가져가면 그거 책임질 거요? 그거는 범죄자들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선배님 황소에도 못 받아요. 절대 못받아요. 황소에도 안 받습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 때문에 공부 좀 얼마나 해갖고 와. 공부 좀. 판결을 몇 쪽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읽어봤어요? 범죄자에게 들려줄 그 수익만큼 여러분들이 응징을 받을 겁니다. 검찰이 조작 기소한 게 응징 받을 나타납니다. 거예요.